안녕하세요. 집카페 TV입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는 어떤 악재와 호재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또 요 며칠 중국 정치 경제 핫 이슈는 무엇인지 포인트만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재정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요. 중국은 그간 제로 코로나 방역 속에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자평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치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시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 공산당은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약 없는 제로 코로나 방역에 중국 경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큰 땅덩어리의 다수 지역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많게는 주 7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곳 5사 정책, 5일 중에 4일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사실 거의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 종사자들과 관련 업체는 대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제로 코로나 방역의 최대 수혜자로 보는 곳이 검사기관인데요.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미수금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잘 안 주나 봅니다. 중국 최대 진단시약 제조업체인 디안진단은 올 상반기 미수금이 107억 위안, 약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미수금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디안진단은 미수금 증가로 인해서 부채권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역 경제에 충격을 입은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 검사 비용까지 대야 하니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 초만 해도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지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코로나 검사 비용 예산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대금 결제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도 코로나 확산세에 많은 시민들이 발이 묶여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요.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사면임을 확정지을 20차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성과를 자축하면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방역 고삐를 한층 더 조일 것이라는 게 이것에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요. 20차 당대회에서 코로나와의 승리를 과시한 중국 공산당이 차츰 제로 코로나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습니다. 내년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월요일은 중국 증시가 쉬는 날이었는데요. 화요일 중국 증시는 4일간의 중추절 연휴를 마치고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최근 각급 정부의 전국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특히 소비 회복 기반의 경제 반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면서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우시바이오 등의 바이오주가 크게 떨어지고 또 지수를 낮췄는데요. 이 영향으로 이번 주 한국 바이오주도 힘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멋진 성과를 냈던 그 HLB가 크게 힘을 받을 타이밍이었는데 이 소식과 함께 다시 훅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선전 증시 거래 대금이 각각 3,064억, 4,162억 위안으로 지난 5월 10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국내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크게 급락했는데요. 그래도 중국 증시는 그나마 선방을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한국에 온 건 아시죠?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 위원장은 김진표 의장과 회담하고 또 LG 사이언스 파크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방 등의 주요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리잔수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과거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친 성격인 당의 중앙판공청 여기 주임을 역임했는데요. 시 주석 일정과 경호는 물론 시 주석에게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총괄하면서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곁을 지킨 인물입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도 힘이 없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7거래일 만에 다시 3,2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시장은 정책금리 동결 실망감을 크게 표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고 MLF 대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미국, 유럽 등의 서방국 주요 중앙은행이 이번 달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안화 약세, 또 자본 유출 리스크 등을 감안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일단 관망하자는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요일도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간 흐름을 보면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큰 이슈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한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2월 4일 베이징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푸틴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시진핑은 러시아와 강대국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서로 원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동맹을 과시한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카페TV는 또 한 주간 중국 증시와 중국 정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중국 주식은 지금 코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